예, 안녕하세요. 예, 메가트렌드 매매 넘버원, 예, 이문찬 대표 VIP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장세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초보자들, 예,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인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시장을 하락해도 멘붕 상태가 오고, 멘붕이 오면서 내가 과연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때려야 될지 아니면은 버텨야 될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지금 고민거리가 많은 시장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폭락하는 장이에요. 특히 8일째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장은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많지가 않은데 결론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 폭락장세가 왔을 때 우리가 중심을 못 잡으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 이렇게 폭락장세가 연출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이,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쭉 빠졌다 쭉 빠져가지고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지만 2400개 종목 중에 2200개 종목이 빠지고 200개 종목만 뭐 보합 내지 조금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 작년하고 틀리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 작년하고 틀리다. 지금 엄청나게 틀리다. 코스닥. 자, 작년에는 폭등 장세였는데 지금은 횡보하고 있다. 예, 코스닥뿐만 아니에요. 예,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올해는 차별화가 일어나고,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작년과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칼이 난무하는 시대고 비가 쏟아지는 시대고, 칼이 난무하는데 자꾸 움직이면 상처만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는 올라가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오늘 같은 경우 최악이죠. 2400개인데 올라가는 게 200개고 2200개가 빠진 거예요. 예, 90점 몇 프로가 빠진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먹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작년과 같은 똑같은 관념과 사고로 투자하시면은 올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노화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지 승리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맞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하고요. 제가 전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폭락하죠. 이렇게. 예, 쭉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61포인트가 빠졌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폭락을 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벤자민 그레임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실되는 거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기업의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을 매수한 경우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팔아야 될지 또는 더 사야 될지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매일 이 시황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줄줄줄 새는 종목이 있다. 줄줄줄 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한 달씩이나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면 어느 분이에요. 그분이 팔으라고 그러는데 못 팔어. 왜냐하면 하루에 200원, 300원, 200원, 300원 빠지다가 요새 폭락을 해요. 그 종목들이 팡팡팡 빠지는 거야. 그래서 손절을 못 치는 거야. 그러놓고 맨날 100원, 200원 빠질 때는 그까짓 거 뭐 1, 200원 빠지면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요새 폭락을 하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처리를 못해서 폭락을 맞았습니다. 어떡할까요? 발을 동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종목이 지금 바닥을 찍었느냐? 이 퀘션 마크예요.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고 매도하라고 얘기를 했고 몇 번씩이나 매일 들어오셔가지고 어쩌거나 어째요 저는 어떡할까요 얘기했을 때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빠지는 거는 물론 2200개가 빠졌어요. 90%가 빠졌죠. 그런데 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폭락장이 온 다음에 이게 안정화되거나 반등을 줄 거죠. 자, 이 반등 줄 때 올라갈 종목인지 반등은 주는데 계속 줄줄줄 새가지고 지하실로 빠질지. 지하실 밑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하실 밑에 1층 있고 2층 있고 지하 5층 10층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의 격언이에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로 빠지더라.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빠지더라. 이 얘기가 많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폭락하고 있어요. 폭락하고 있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얘기했죠. 뭐라고요? 미사일 쏜다. 미친놈들이죠. 맨날 뭐 퍼주고 잘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는데 정신병자가 얘기해요. 또 쏜대.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에 컨트리 리스크를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심리가 불안한데 때리는 것이 이거예요. 미친 거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최대 약점이에요. 뭐냐? 컨트리 리스크예요. 이거를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중동 사태가 터질까봐 우리 시장이 빠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는 오늘 같은 날을 소위 말해서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시장 위험. 시장이 이게 뭐 북한의 폭탄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폭탄이다, 이거로 인해서 빠져가지고 내 종목이 빠졌다. 이건 땡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제가 용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목이 빠지는데 이게 시장 위험보다 더 빠져요. 폭락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테마주나 잡주나 이런 것들은 장이 빠질 때 처음에는 잘 안 빠져요. 그러다가 시장이 불안하면은 폭락을 해요. 왜?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물에 매물을 쏟아내면은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테마주가 그래요. 오늘 뭐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원전주도 그렇고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가 주식 투자했을 때 이거는 정치 테마주, 원전 테마주로 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불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서 샀는데 장이 폭락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가 먼저 나와야겠다는 심리가 테마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탈출하자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폭탄 던지기를 하다가 나만 먼저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하면서 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 중에 이거를 매도 못하면 더 폭락하는 겁니다. 지금 폭락했어요. 자, 폭락했어요. 여기 보시죠? 자, 분봉으로 보시면 1, 2, 3, 8번 어제 잠시 올라가더니 그냥 빠졌어요. 난리 났죠. 이게 뭡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폭락했죠. 이렇게 많이 빠지는 날은 별로 없어요. 연속적으로 8일씩 빠지고 10일씩 빠지는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래서 이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줄 거예요. 이제 악재가 터지고 달러가 강세화되니까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팔으니까 뭐예요? 원화를 환전하니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17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탐욕과 이런 거로 테마주를 투자해요. 근데 이게 장이 안정화될 때는 괜찮은데 폭락할 때는 엑스도스예요. 내가 먼저 탈출하자. 이게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하면 여기 반등 줄 때 여러분들 주식은 반등을 줄 거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요. 이렇게 폭락하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주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노아의 방주 속으로 몰아놓을 주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빠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경기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에요. 예, 나빠서 빠진 게 아니고 또 외국의 여러 가지, 제가 한 번만 살짝만 보여드린다면 외국의
기업 가치. 자, 글로벌이에요. 글로벌도 미국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어제 하루 빠지고 별로 안 빠진 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위험선호도 되고 있고 유틸리티도 됐고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됐고 전술적으로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나쁘다고 해도 지금 2018년과 2021년은 틀리다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그래요. 레벨업 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나와요. 신한은 약간 꺾이다가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아웃 논란은 잠시 있을 것이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삼성글로벌도 보시면 그렇고요. 대신증권도 미국의 경제회복세는 이상무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수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미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고 한미 안보 동맹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바이든과의 새로운 외교 동맹을 통해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여러 가지 업체들이 미국에다 진출되고 미국에서 진출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사이클로 나빠진 거냐? 나빠서 이렇게 폭락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그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자금을 풀었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좀 해볼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아 시장에 있는 이머징 마켓에 있는 한머니성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머니성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팔으면은 원화를 사게 되고 원화를 사면은 원화가 올라가니까 뭐예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빨리 파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뭐예요? 경제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 오늘은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이 미사일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예,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왜? 미사일 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게 빠진 거하고 주식시장이 빠진 거하고 경기는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수급 문제와 그 다음에 외부 변수에 의해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은 다시 되돌림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이 반등 줄 때 빠질 때는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빠질 때는 광범위하게 빠집니다. 광범위하게 빠져요. 오늘 2200개가 빠졌습니다. 광범위하게 빠져요. 근데 올라갈 때는요.
한정된 그리고 좋은 종목만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빠질 때는 너나 나나 함께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주식을 살 때는 정신을 차려요. 야, 내가 대북 테마주, 돼지 테마주, 정치 테마주, 원전 테마주, 테마주라는 테마주는 다 샀는데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위험성을 가지게 돼요. 인간은 우주가 탄생되면서 나타난 게 가장 먼저 탄생된 거는 위험 인지 신호를 간파하는 거예요. 위험이 인지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수억 년 전부터 모든 동물과 식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알고 옆집의 순이도 알고 영숙이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나는 저거를 안 산다고 얘기해요. 안 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종목은 폭락 후에 다시 안 와요. 왜?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아까운 돈을 거기다 퍼붓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은 광범위하게 옵니다. 폭락은 광범위하게 오지만 반등은 소수 종목, 소위 말해서 엑기스 오브 엑기스, 좋은 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은 뭐냐? 빠질 때는 광범위하게 빠지는데 올라가는 거는 일부 소수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수평이동해야 돼요. 수평이동. 이거 장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빠지고 넉마주, 쓰레기 주식도 빠졌으니 기회다. 왜? 장이 빠지지 않으면 그 종목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장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 특히 외국인이 달러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매도한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이에요. 외국인은 그 종목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한머니성 자금은 어차피 달러 자산으로 갔다가 이머징 마켓으로 왔다리 갔다리 빠르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도 그냥 매도해요. 외국인들은. 그런데 그 주식을 아이고 왜 빠져요, 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뭐냐? 빠질 때 광범위하게 빠지는 거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살 수 없는 주식, 그거를 시장이 세일하게 만든 거예요. 왜? 외국인이 달러 자산으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팔기 때문에 좋은 주식들이 빠졌으면 이때 세일할 때 명품 주식 사기에서 아침 4시부터 줄 서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명품 주식을 담아야 돼요. 뭘 팔아서? 쓰레기 주식을 팔아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빠질 때 이 폭락하고 올라갈 때 시장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돼요. 소외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는 똑같이 하락하지만 올라갈 때는 달리 올라간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오고 있다. 무슨 얘기느냐? 명품 주식이 세일하고 있어요. 그 세일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속에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포트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썩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판단을 해서 정말로 멋지고 멋진 종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로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 후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폭락장에서 수익이 믿기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분위기 좋고 오매 좋은 거. 예? 우리 양기비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양기비님은 처음에 800만 원으로 투자하신 분인데 지금 6,200이 됐어요. 엄청나게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예요. 새벽 라운딩에서 HTS를 못 보다 운동 끝나고 봤습니다. 수익이 나 있네요.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포트의 힘. 오늘 2,400개 종목에 2,200개 종목이 하락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거를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해요. 오늘 같은 날 수익 나서 미안합니다. 총계좌 오른 거. 저희 회원님들은 거짓말 안 해요. 여기 원 단위까지 적어. 이게 한 종목이 올라가, 즉 한 종목이 올라가서 성공 투자 후기 쓴 게 아니라 나의 총 계좌 수익률이에요. 자, 회원님들, 나의 총 계좌 수익률이라고. 우리는 한 종목이 올라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총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가 됐느냐 마이너스 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단타방에 가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20개 종목을 했는데 한 종목 올라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총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느냐 마이너스가 나느냐의 평가 방법이에요. 이게 회원님들이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뻥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매 이렇게 불기둥. 어제 같은 날도 불기둥. 여기 보시오. 왜 매도 사인이 없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보시라고. 이거를 사랑의 배터리 여기 3단계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냥 날아가네요. 미쳐불어. 아직 사고 싶었는데도 담지 못하는 종목 오늘도 또 날아가네요. 은혜 오치키야 이거예요. 여러분 성공 투자 후기 이거를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말을. 여러분들의 계좌는 오늘 플러스가 났는지 마이너스가 났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고 이분들이 왜 이 소나기 상태에서 폭락장세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그것도 수십 명이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수십 명이 이렇게 써내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자, 폭락해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폭락하는 건 똑같다. 올라갈 때는 틀리다. 떨어질 때는 광범위하게 떨어진다. 떨어질 때는 모든 종목이 떨어진다. 올라갈 때는 특출난 놈들만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이 특출난 놈들한테 가야 돼요. 미련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는 과연 다시 반등을 주거나 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때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배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